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온도가 몇 도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겨우 1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뿜어내고 있는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책의 저자 김백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은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후변화 관련 책들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들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곧 지구가 멸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라 라는 그런 책들도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에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무엇이 팩트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 정치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기업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인류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또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기후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그래프 5개로 끝내는 기후변화의 과거 역사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역사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5개 정도만 알게 되면, 기후가 어떻게 변화해 왔구나, 인류가 기후에 개입해서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두 개 다 우리 지구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지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바로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1973년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던 중에 우주비행사가 우주공간에서 저렇게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구름이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포착을 했고, 그때 이후로 우리 인류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지구의 모습이구나 하고 분명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모습도 우리 지구의 아주 오래전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지만 분명히 온 지구가 극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위도 지역, 적도 모든 곳을 저렇게 새하얗게 눈이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6억 년 전 지구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지구가 과거에 저렇게 온통 눈세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박테리아의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약 30억 년 전에 지구에서 출현해서요,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나무 광합성을 하죠. 나무가 햇빛과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몸집을 점점 불려나가서 울창한 숲이 되기도 하고 아마존 같은 밀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약 30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닷속에서 해저 열수구 근방에서 생겨나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더니만 약 6억 년 전에는 드디어 육상식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온 그 생명체는 폭발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흡수를 해서 그때 당시 온실 효과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온실 효과라는 것은 지구를 덮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온실 효과를 시아노박테리아가 억제함으로써 지구가 한없이 추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의 지구는 그때의 지구와 너무나 다른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지구는 다시 이 눈덩이 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얀 눈 속에 덮여있던 많은 숫자의 화산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화산들 덕분이었습니다. 화산은 열과
또 지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온실기체를 마구마구 뿜어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순간적으로 눈덩이 지구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푸른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인간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기후가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약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고 난 직후 신생대 초기의 지구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배경은 지금은 꽁꽁 얼음으로 둘러싸인 북극과 남극, 즉 극지역의 모습입니다. 6천만 년 전의 극지역은 결코 춥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무려 지구의 온도가 10도 이상 따뜻했던 시기라서 이 북극의 초원지대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번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덩이 지구, 그리고 신생대 초기에 지금보다 10도 높았던 이러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뿜어내고 있는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 그렇게 큰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 없이도 지구는 정말로 큰 폭으로 온도가 변화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인간이 없이도 지구는 얼마든지 큰 폭으로 10도, 20도 이상 온도가 출렁거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도가 몇 도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겨우 1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자들이 이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미래에 지구 온도가 몇 도 증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도 내지 4도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활동 없이 기온이 급변해 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과거에 우리 온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과거 5억 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온도는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도도 아니고 미국의 온도도 아니고 전체 지구를 평균한 사람의 온도를 잴 때 체온계를 꼽고 우리 몸의 대표적인 온도를 재듯이 지구의 온도를 우리 과학자들이 측정할 때는 전 지구 평균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5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지구는 과거에 10도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무려 30도까지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폭의 약 20도가 넘어가는 온도의 변화를 우리 지구는 계속 이렇게 출렁거려 왔다라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그래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폭의 기후변화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생명체의 대규모 멸종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 5번의 대멸종 중에 최근 5억 년간에는 약 3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 4억 5천만 년에서 4억 년 전 사이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때는 지구 주변에서 목성 근처에서 거대한 운석들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우주먼지가 지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주먼지가 햇볕을 다 가려버렸거든요. 그 다음으로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이번에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과는 정반대로 갑자기 온도가 20도 가까이 상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수십만 년 동안 끊이지 않고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계속 폭발하면서 화산 폭발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온실기체가 지구를 끊임없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는 20도 가까운 온도 상승을 겪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악기 대멸종, 공룡 대멸종 사건입니다. 이때도 오르도비스기 때와 마찬가지로 운석 충돌에 의한 충격을 못 이기고 대멸종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의 온도의 그 역사를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큰 폭으로 온도가 변화해 왔다. 그리고 이 커브의 제일 오른쪽 현재라고 되어 있는 시기는 놀랍게도 우리 지구가 굉장히 추운 시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20도, 30도가 넘어갔던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우리 지구상에 얼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빙하기의 끝자락을 넘어서서 간빙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의 온도는 현재 약 15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14도였고 지금 우리가 1도를 높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류의 기후변화가 상승폭이 1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20도의 이 상승, 20도의 하강, 이런 수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난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5억 년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짧은 인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1도 올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1도 올린 거하고 수천만 년 동안 20도를 올린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속도가 빠를까요?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구 45억 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과거에 있었던 기후변화의 20배나 빠른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숫자는 바로 18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8도가 넘어가게 되면 커브가 빨강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제가 이 커브를 파란색과 빨강색으로 구별해 놓은 이유는 빨강색 커브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남극,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18도를 넘어가게 되면 남극의 얼음이 사실상 와르르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극 빙상의 두께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약 3,000m, 3km 정도 두께 됩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남극의 빙하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수면 온도는 수십 미터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살기 좋은 해안가에 대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18도가 넘어간다는 건 그야말로 인류의 멸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 18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바로 킬링 커브라는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아버지라고 하죠. 찰스 킬링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가요. 하와이 마누아로아라는 청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산꼭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60년부터 이제 이산화탄소는 끊임없이 전혀 어떤 일에도 미동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측정을 통해서 입증한 그 정말 소중한 일을 해낸 분이죠.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걸 훨씬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처럼 경각심을 가지는 시기도 훨씬 더 미루어졌고 골든타임 같은 것들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뭐니 해도 지구온도 상승이 온실기체 때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온실기체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구온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온실기체는 약 280ppm부터 최근까지 약 400ppm을 돌파할 정도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온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출렁거림이 심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산화탄소 커브와 거의 일치하는 전반적인 궤적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도 어떻게 이산화탄소하고 지구 온도 상승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뜯어보면 제가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에 그대로 비례해서 따라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온도가 살짝 떨어지고 있죠. 분명히 이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3구간을 보십시오. 약 1960년대 중반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그와 더불어 지구의 온도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지구의 온도는 이산화탄소와 완전히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나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떨어진 구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간의 끝자락, 약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뉴스위크나 타임즈지에 어떤 기사들이 도배되는지 아십니까? 빙하기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빙하기를 걱정해야 된다. 라는 기사들이 연일 도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기후과학자들은 주장을 했고요. 보란 듯이 1980년을 기점으로 지구 온도는 급상승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일 눈에 띄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1960년대 중반입니다. 이 1960년대 중반은 우리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서 핵의 공포에서 인류가 벗어난 순간 인류 문명은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도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1960년 기점으로 폭증했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들이 196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수 1960년 이후에 폭증하고요. GDP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커브 1960년대 중반은 인류 문명의 어떤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1960년대 중반 이후를 인류세로 정의해야 된다.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한 순간은 산업혁명 이후가 아니라 인류세 이후고 지구온도 증가 자체도 그 모든 문명의 폭발적인 증가, 폭발적인 성장의 하나의 양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 인류세의 폭발적인 모든 발전 그래프, 이것을 대가속, 급격히 성장한다고 해서 대가속 커브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실제로 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1960년 이후로 화석연료를 우리는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내로 온실기체 500억 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인류가 내뿜고 있는 500억 톤의 온실기체를 2050년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500억 톤을 인류가 내뿜으면 그게 전부 다 대기 중에 이렇게 방출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리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내뿜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바다가 흡수하느냐, 토양이나 생태계가 흡수하느냐,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반응입니다. 약 50%, 절반가량,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은 우리 지구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상황이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욕조,
그 욕조에 우리가 거대한 크기의 샤워기 호스로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욕조에도 밑에 보면은 배수구가 있듯이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배수구가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흡수하는 양, 그리고 식물이라든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양.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지만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은 거대한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샤워기 꼭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배수구 구멍의 크기, 이것이 바로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루가 달리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